저희가 이제 의료 업종을 좀 더 중점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세팅하는 장면도 함께 보여드릴 거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검색 광고 하면 어떻게 키워드를 설정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기 때문에 해당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의료 업종을 진행해 보셨을 때 네. 좀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소재도 괜찮고. 사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의료 업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제 파워링크 쪽 광고를 보다가 네. 아무래도 이미지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네. 그게 참 시선이 안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DB 업종들은 그렇게 크게 이미지가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의료업종 아니면 뷰티업종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에서 활용할 때 이미지 등록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미지도 사실 뭐 모델을 활용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제품 컷만 보여주는 이미지인지에 따라서도 그 효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이미지 등록도 이미지를 활용하는 그런 확장 소재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옷이다 보니까 시즌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잘 노출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는 뭐 겨울 니트나 아니면 좀 두꺼운 제품만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오히려 겨울에는 여름 그 좀 따뜻한 지방으로 아니면 따뜻한 휴양지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그런 여름용 옷도 함께 광고를 하시는 걸 좀 항상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의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즌도 시즌이지만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부분들 다 이제 저희가 검색 광고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계절에 맞는 확장 소재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봄이다 보니까 봄하면 뭐 가디건 같은 그쵸. 제품도 많을 거고 이제 그런 제품들 위주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봄맞이 데이트 룩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휴양지 룩이다라고 한다면 여름 휴양지 룩 맛집 이런 식으로 홍보 문구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는 방식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파워링크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파워링크를 먼저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캠페인 생성을 할 때 파워링크 유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캠페인 이름도 원하시는 뭐 제품명으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벌크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모여있는 그런 캠페인으로도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가디건 제품을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루 예산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상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요청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프리미엄 로그 분석입니다. 이거를 왜 설치를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저희가 어쨌든 광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 광고를 통해서 얼만큼의 전환이 발생했는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야지 저희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명확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환값 자체를 추적을 할 수 있는 솔루션 자체가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비즈 채널을 등록을 하실 때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비즈 채널을 먼저 등록을 할 때 만약에 파워링크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웹사이트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비즈 채널 이름을 등록을 해주시고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설치를 해야 지금은 이제 이 계정 사용 안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용을 함이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쇼핑 검색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쇼핑몰로 비즈 채널을 등록을 하신 다음에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쇼핑몰 비즈 채널을 등록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 설치가 되세요. 하지만 이제 파워링크를 광고를 희망하는, 그래서 웹사이트로 비즈 채널을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뜨거든요. 사용 안 함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개개인이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 내에서도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설치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더욱더 간단하게 이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두 이제 이 검색 광고 아이디 로그인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모든 광고주분들께서는 이제 5월 12일까지 그 전에는 모두 이 통합 아이디 회원으로 꼭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네, 제약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시 캠페인으로 만들어 보겠는데요. 파워링크 하루 예산을 걸어주고 이제 저희는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 다 설치되었다라는 가정에서 진행을 할게요. 만약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광고를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니까 그쵸.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그룹의 경우에는 만약에 뭐 가디건 제품이다 하면 가디건이라고 하고 이제 저희가 등록한 비즈 채널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 채널 등록을 해주시고 기본 입찰가 70원으로 해주시고 저희는 일단 캠페인 자체 내에서 하루 예산을 한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제한 없음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의류 브랜드이기 때문에 노출 매체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는 일단은 처음 광고 집행을 하시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파트너 매체까지 다 설정을 하시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광고를 집행해본 이력이 있는 업체라면 이렇게 파트너 매체는 좀 제외를 하시고 좀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고, 노출 제한 매체 설정하기 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뭐 줌을 통해서는 구매가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매체는 좀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빙도 이렇게 제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브랜드 업체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도 모두 다 제한을 걸 수 있고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제한을 필터링을 해주신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집행을 했을 때 PC에서의 전환은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들 모바일로 보면서 이렇게 구매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입찰가 가중치 또한 모바일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PC 쪽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좀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확장 소재단에서 필요하신 그런 확장 소재를 좀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키워드뿐만 아니라 이런 제외 검색, 소재, 확장 소재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키워드는 어떻게 키워드를 발굴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대표님의 그런 브랜드와 결이 맞는 그런 키워드가 있을 거고 제품명이랑 관련된 키워드를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 키워드를 등록을 해보면
저희가 아까 가디건이라는 키워드를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월간 검색 수랑 월간 검색 수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입는 가디건이기 때문에 이런 강아지 가디건은 필요 없을 것이고 네. 이렇게 가디건을 추가를 해줄 수 있겠죠. 니트 가디건. 네. 그래서 키워드를 등록을 하셨을 때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도구 탭에 키워드 도구에서도 관련 키워드를 좀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하기를 누르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활용을 하면 경쟁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함께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선택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거의 메인급 키워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CPC에 기반된 광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디건, 얘는 메인 키워드라고 적고 동시에 세부 키워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키워드를 좀 사용을 하는 걸 좀 제안해 드려요. 조금 걸리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분리를 해서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인 키워드 자체 내에서만 전환이 발생을 하면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자사명에 대한 전환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그룹도 새롭게 분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검색 수는 많은데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를 선점해야 하는데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게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 니트 플러스 가디건이면 니트라는 게 서브 키워드가 되는 건가요?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이런 키워드 자체가 저희는 세부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니트 가디건이면 사실 이건 메인 키워드 더하기 메인 키워드라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브 키워드로는 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세부적인 그런 서브 키워드다라고 한다면 까칠거리지 않는 가디건, 부드러운 가디건, 약간 이렇게 형용사적인 그런 어미가 붙어줘야지 그런 게 세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되네요. 많이 느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그룹을 좀 메인과 세부 또는 자사명 이렇게 좀 나눠서 활용해 보시는 걸 좀 제안드리고 그게 좀 예산 활용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요. 만약에 예산이 많다라고 한다면 캠페인 단위로 좀 그걸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예산이 좀 한정적이다라고 한다면 한 개의 캠페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 자사명 키워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키워드로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까슬거리지 않는 가디건 부드러운 가디건, 봄데이트 가디건.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은 검색량 나오는데 네, 이런 게 바로 세부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키워드까지 등록을 다 했고, 그럼 이제 이 제외 검색어에는 무엇을 등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희가 뭐 자사명과 관련된 자사명이라고 바꿀게요. 자사명과 관련된 그룹이 만약에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사실 이 그룹 상에서는 오로지 이 메인 키워드로만 전환이나 검색이 유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사명으로 관련된 키워드는 들어오면 안 되겠죠. 유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를 해줘야죠. 그래서 확장 검색이랑 일치 검색이 있는데 만약 일치 검색은 말 그대로 그냥 이 키워드 자체를 검색을 하면 이거는 제외를 시키겠다가 될 수 있는 거고, 확장 검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뭐 브랜드 명이 AMPM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일치 검색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AMPM이라는 검색어가 유입되지 않게끔 그렇게 걸어두는 거겠지만, 확장 검색으로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 AMPM 광고 대행사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수식을 붙는 경우까지 이제 인지를 해서 그거를 제외 검색어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메인 키워드 상에서는 자사명으로 된 전환이나 유입이 좀 발생하지 않게끔 걸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소재입니다. 소재는 이제 반응형 소재랑 단일형 소재가 있는데 이거 둘 중에 어떤 걸 활용하면 좋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네. 근데 사실 둘 다 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반응형 처음에는 이제 단일형 소재로 활용을 해보다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반응형 소재를 먼저 활용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좀 반응이나 전환이 잘 나오는 그런 텍스트나 문구가 있다면 그런 텍스트를 따로 단일형으로 만들어서 또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재까지도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장 소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형을 자주 활용을 하시는데 이미지형 서브링크도 굉장히 많이들 활용하시고, 또 이런 홍보 문구, 만약에 할인이나 이벤트, 사은품 증정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확장 소재를 좀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이 화면이라는 제한적인 영역 안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점유율, 그 비중을 넓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확장 소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확장 소재를 적절하게 사용하냐가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주목도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확장 소재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장 소재에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등록한다고 해서 한 번에 그게 다 보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조합에 따라서 이제 추가 제목이랑 홍보 문구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파워링크 이미지나 이렇게 등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등록한다 해서 이게 다 한 번에 점유를 할 수 있냐? 그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타겟팅 탭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요일 시간대도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고, 연령대, 성별, 그리고 지역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파워링크를 운영을 하는데 캠페인을 설정을 했는데 너무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요일이랑 시간대를 좀 제한을 걸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사람들이 구매가 나타나는 시간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주일 정도 데이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시간대는 별로 클릭도 없기도 하고, 아니면 클릭만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클릭만 많이 나오는 거는 광고비 누수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를 파악을 해서 설정을 이제 어느 정도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령대에서는 전환이 발생은 안 하는데 클릭만 엄청 많이 된다라고 하면 해당 연령대는 좀 제한을 걸어주는 게 좋겠죠.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키워드 발굴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찾아볼 법한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깔아두면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쇼핑 검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쇼핑 검색도 처음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 프리미어 로고 분석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처음에 설정하실 때에는 이제 쇼핑몰 상품명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쇼핑 브랜드형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패키지를 가입한 브랜드에서만 활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쇼핑 브랜드형도 사용하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그 브랜드형 패키지에 가입을 하셔서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다 파워링크랑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찰가 가중치도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격 비교 탭에서 보여진 그 상품명이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그 키워드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쇼핑 검색을 세팅을 할 때 이런 상품명에 대한 그 키워드를 세팅을 할 때 굉장히 좀 노하우가 있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마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일 텐데 네, 맞아요. 키워드 뽑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휴연 마케터님께서 네. 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오전에 수미 마케터님이 했던 말이지만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나 리뷰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제품이 전달할 수 있는 해당 제품만의 소구점을 찾는다던가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키워드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를 또 구분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만의 제품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는 분명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키워드도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경쟁사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쇼핑 그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광고 노출 진단 그리고 쇼핑 검색, 노출 현황 보기를 보시면 이제 경쟁사에서는 어떻게 이 관련 제품들을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캐시미어 가디건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경쟁사들은 보통 이렇게 자사명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제품 자체의 특징, 크루넥이라는 용어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경쟁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구나를 이제 이 도구 탭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팀만의 쇼핑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일단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의 경쟁도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키워드의 경쟁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바로 이 캐시미어 가디건이라는 걸 쳤을 때 경쟁사가 몇 개가 나왔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키워드로는 100개 정도 이제 경쟁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경쟁도를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이제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에서 100개를 활용하고 아니죠. 한 60에서 100개의 경쟁사가 있는 경우에는 상,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중하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경쟁도에 따라서 이 키워드는 상, 중, 하임을 좀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의 경쟁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경쟁도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가는 어쨌든 저희가 그룹을 분리해서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그룹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해당 그룹에서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가디건 이렇게 그룹을 만약에 설정을 했다면 저희는 이 그룹에서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가디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만 광고를 노출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설정을 했던 이 그룹을 사실 내가 어떤 키워드를 노출을 할 것인가를 그 목적에 따라서 분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키워드에서는 설정을 할 때도 지금 여기에는 제품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제품으로 예를 들어본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그룹에서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가디건만 노출을 해야 된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 광고 자체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봄 가디건이라는 키워드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 검색을 또 함께 걸어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쇼핑 검색에서는 이 제외 검색어를 좀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그룹을 분리한 그 목적이 가장 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그룹에서 뭐라고 해볼까요? 뭐 까슬거리지 않는 가디건이라고 했다면 해당 이 그룹 내에서의 제외 검색어는 당연히 까슬거리지 않는 맞습니다. 가디건. 그다음에 뭐 자사명이 있으면 자사명을 적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이 키워드 노출 현황으로 봤을 때 보통 자사명으로 다들 많이들 활용하기 때문에 뭐 자사명을 추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쇼핑 검색을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쇼핑 검색 내에서도 이렇게 확장 소재를 다양하게 등록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그룹 자체 내에서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해주셔도 되죠. 만약에 이 제품 자체에 리뷰 수도 많고 아니면 찜 수도 많고 그런 경우라면 여기 새 소재 내부 안에 있는 쇼핑 상품 부가 정보 부분도 함께 추가를 해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가격 비교 탭에서 우리 제품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봤을 때 좀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클릭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저희는 세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의 그런 센스가 가장 필요한 매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천차만별로 나오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마케터의 그런 부지런함도 필요하고 센스도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쇼핑 검색 파워링크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키워드를 발굴을 하고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팀은 또 일가견이 많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좀 어떤 식으로 키워드 세팅할지도 모르겠고 최근에 매출도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연락처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 내용 해서 좀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은 의류업종에 관련해서 네이버 검색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의류업종에서는 메타 매체가 제일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번외적인 이야기네요. 이것도 생각이 있으시면 맞아요. 최근에 인스타그램 보면 정말 의류업종이나 뷰티업종 다 필수적으로 메타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쇼핑 검색이나 아니면 파워링크는 정적인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동영상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소재도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메타만큼 그렇게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 메타를 통해서 우리만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추구미도 더 잘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의 그런 재질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메타 쪽도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검색 광고와 배너 매체 간의 그 시너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메타를 통해서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이 되면 또 그것도 좋은 그 시너지 효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류업종, 뷰티업종 같은 경우에 광고를 좀 어떤 매체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신다면 일단 필수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는 함께 활용하시면서 추후에 이런 수치를 보면서 메타까지도 함께 활용해보시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월요일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비도 추적추적하게 오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관련 내용으로 해서 이제 채팅도 남겨주셔가지고 네 조금 더 재밌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좀 더 유익한 주제로 함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